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에서 꺼내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려라.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근데요, 20년 동안 이 처방전은 한 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세금이라는 처방전을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17년에 1.7조였습니다. 2021년에는 6.1조가 됐습니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내는 사람도 3배가 됐습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2017년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3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93만 명이 되었습니다. 4년 사이에 60만 명이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겁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2%에서 6%로 3배 인상,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69%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80%에서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금을 3배 넘게 걷고 세율을 3배로 올리고 내는 사람을 3배로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서울 아파트 KB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2017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2021년은 142였습니다. 무려 42%가 오른 것이죠. 2017년에 7억이던 아파트가 2021년에는 10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3억 차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7년 넘게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케이스만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있는데 오늘은 종부세를 직접 강화한 두 정부만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종부세를 처음 만든 정부입니다.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기준 9억 원, 첫 해 세수 약 5천억 원. 그런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처방전 용량을 더 올렸습니다. 2005년 8월 31일 831 대책, 기준을 6억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습니다. 5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냈습니다. 종부세 세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세수는 5.6배가 늘었고 대상자는 10배가 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23.46%, 연간 상승률 역대 최고입니다. 2025년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서울 30평형 아파트가 80% 올랐습니다. 경실련 분석으로는 2.3억 원 상승, 강남은요 120% 상승, 6.3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책을 17번을 냈는데도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20년간 같은 처방전, 같은 결과, 저희가 역사로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두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잠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느니 안 팔겠다. 매물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831 대책 이후에 오히려 버블 세븐 지역에서 2차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를 3배로 올리고 임대차 3법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습니다. 전세값이 102주 연속 상승했고 패닉 바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만에 전세 비중이 22%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완화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기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로 종부세 대상은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줄었고 세수는 6.7조에서 1.5조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 시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 처방전을 쓰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매물이 잠기고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평균 0.83%입니다. 한국의 무려 5배입니다. 뉴저지는 2.5%로 한국의 15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값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싱가포르도 보겠습니다. 투자용 보유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6%로 1.8배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4년에 공공주택이 9.7%나 폭등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도 외국인의 매입세를 20%에 공실세 2%를 올리자 처음 6개월간은 집값이 5에서 8%가 빠지면서 집값이 잡히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복수라도 하듯이 다시 10에서 15%가 올랐습니다. 한국이든 해외든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금이 안 통하는 걸까요? 경제학에 세금 자본화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매수자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그만큼 깎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미래에 내야 할 세금이 집값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보유세를 1% 인상하면 주택가격이 10에서 20%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에서 5% 하락, 그것도 단기 변동에 그칩니다. 왜 이론과 실전은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서울 아파트 2017년에 7억이 2021년에 10억이 됐습니다. 3억의 시세 차익. 같은 기간 종부세는요, 다주택 중과 기준으로도 4년 합쳐서 2천만 원 안팎입니다. 시세 차익 3억에 15분의 1도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강남이 120%나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을 올릴 때마다 결국 집값이 올랐고요. 이 학습 효과가 쌓여 있는 겁니다. 버티면 이긴다. 두 번째, 매물이 잠겨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책을 17차례를 냈는데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5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패닉 바잉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출산, 이사, 독립, 이런 거주 이전의 수요는 세금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종부세 올랐으니까 집 안 살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세 번째, 세금을 결국 세입자가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게 정말 세입자가 내는 것인가?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가 1% 오르면 약 30%가 전세보증금으로 전가가 됩니다. 집주인이 세금 올라간 만큼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도 같은 결론입니다.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이 1에서 1.3%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이 애초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급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수 2,430만, 주택수 2,192만, 지금도 238만 가구가 집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아파트 입주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기준 2025년 23.8만 세대에서 2026년 17.2만 세대 28% 감소, 서울만 보면 3.2만에서 1.6만으로 48% 급감합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2026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1만 1762실, 16년 만에 최저입니다. 2019년에는 11만 실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빌라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비아파트 준공 물량이 최근 5년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전방이 공급 절벽입니다. 여기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38만 9천 명에서 23만 8천 명으로 4년간 39%나 감소했습니다. 임대를 놓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세금을 올려서 이 공급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 놓던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면서 전월세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금이라는 처방전은 매물을 잠그고 가격은 올리고 세입자만 힘들게 합니다. 증상은 못 고치고 부작용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 줄면 집값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2015년 115만에서 2023년 163만으로 약 42%가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1인 가구, 분가, 비혼이 늘면서 가구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구수는 2052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27%입니다. 2025년 서울 전세 상승률 플러스 3.8%, 월세 상승률 3.94%,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월 147만원, 역대 최고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면서도 전세도 월세도 둘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 다주택자,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 다주택자는 약 3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4.8%입니다. 이 중 종부세 대상은 54만 명, 전체 주택 보유자 1,597만 명의 3.4%에 불과합니다. 그중 다주택자는 33만 명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2.1%, 그리고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다주택자는 5년간 1.4만 명 감소, 앞에서 봤듯이 민간 임대 사업자도 39% 감소, 임대를 놓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 보유자 1,597만 명 중 33만 명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2,430만 가구의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솔직히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이미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남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잠깁니다. 두 번째, 절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됩니다. 세 번째,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세금이 전가되어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가격 하락은커녕 서민 주거 부담만 상승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봤던 걸 정리하면요. 첫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대책 17차례에서도 서울은 80%가 올랐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종부세 3배, 세율 3배에도 서울은 42%가 올랐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잠기고 전세난이 일어난다. 세금을 내리면 매물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20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다. 세금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시세 차익이 세금보다 크기 때문이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가 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때려잡으려는 다주택자는 33만 명으로 세금을 올려봤자 공급만 줄어든다. 집값이라는 병을 고치는 처방전은 세금이 아닙니다. 공급 가장 중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가구수, 수요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진짜 처방전입니다.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굉장히 핫했었죠. 이 두쫀쿠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두쫀쿠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이론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모두 두쫀쿠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쫀쿠의 가격도 처음엔 오르겠지만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격에 조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두쫀쿠를 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두쫀쿠를 하나만 사라는 겁니다. 두쫀쿠를 카페당 한 개씩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반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금리가 꽤 높은 상태에서 세금까지 급격하게 올릴 거니까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2, 3개월 정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세금만으로 가격을 잡은 사례는 한국에도 해외에도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실효세율이 0.17%로 너무 낮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OECD 평균 0.3%에 비하면 인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한국보다 세금이 5배에서 15배 높은 나라에서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 아닌가요? 때려잡아야죠. 이거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가 있어야만 전월세 공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없으면 세입자도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프레이밍을 하고 세금으로 잡게 되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방향대로 갈 겁니다. 20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짜 처방전이 뭔지 아셨으니 이제 감정 말고 데이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유세 인상,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